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김완선.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곤 합니다. 그녀의 노래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 리듬 속의 그 춤을 일한 디스코 음악이었습니다. 빠르고 강렬한 박자의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절로 어깨가 들썩이게 되고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데요. 즐거움의 묘약이라는 노래를 들고 오늘 행복열차를 찾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코디언의 여신 임유경 씨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예뻐요. 같은 여자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우리 남한에 있는 남성분들이 보면은 정말 북한 미인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막 남남북녀라고 막 주변에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되게 예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강남이랑 홍대에 가끔 놀러 가보면은요, 예쁜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죠. 그런데 네. 그 미인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북한의 전형적인 미인 아닌가 싶은데 북한에서도 예쁘다, 미인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냐면 도리어. 예. 북한에서는 저 같은 얼굴이 그렇게 미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선호하는 어떤 그런 미인상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조금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해야 되고요. 그리고 살짝 좀 커야 돼요. 정말요? 예. 살짝 커야 되고 이제 눈도 좀 쌍꺼풀도 굉장히 짙고. 네. 근데 저는 얼굴이 좀 북한에 있을 때는 되게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별로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네. 북한 미녀 중에 한 분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 임유경하고 생각을 하는데 잘 오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우리 딸들을 한국에서 살게 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나 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머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얼굴만 예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여신이란 표현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아코디언의 여신. 네. 사실 이 옆에 정말 화려합니다. 저는 이렇게 화려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아코디언도 되게 금액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좀 제가 좀 비싸게 주고 산 악기다 보니까 화려한 거고요. 이렇게 평범한 악기도 있어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생긴 악기도 있거든요. 사실 뭐 이 아코디언 크기가 우리 임유경 씨 몸보다 훨씬 더 커요. 어떻게 무게? 이런 건 네. 어느 정도 돼요? 이게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kg를 항상 짊어지고 연주를 한다면은 사실 손도 좀 떨릴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익숙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몸? 아코디언과 저는 한 한 몸인 몸이다. 거예요. 북한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북한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음악을 못 했었죠. 네. 여기 한국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내가 연주하고 싶은 음악을 연주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준 음악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성이 그렇게 다양하고 폭이 넓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폭은 넓지 않으나 네. 그 음악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뭐 연주 실력은 대단하시잖아요.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아코디언 연주 공부는요? 6살 때는 이제 유치원에서 배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레슨을 받았었어요. 가회. 아코디언 네. 가회를 했었고, 그리고 고등중학교라고 하죠, 북한은. 고등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소년궁전에서 이제 연주를 그때부터 아마 전문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진예술대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학교 갔다가 저는 막 기숙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 힘이 들어요?
추워요 일단. 아, 춥고 네. 그리고 북한은 겨울이 이제 한 영하 3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뗄감이 없으니까 굉장히 춥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배고파요. 네. 네. 그 추운 거 배고픔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자퇴를 했었죠. 아, 자퇴하고 예. 이제 그 집 그러니까 제가 온성 군 선전대에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탈북을 한 거죠. 그랬군요. 그렇게 어렵게 배운 아코디언 연주였지만 또 네. 그 생활이 네.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우리 남한사에서 또 활동하게 됐는데 네. 이 아코디언 정말 보기에도 멋진 건데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소리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남한 분들은요. 네. 네. 일단은 이거랑 건반이랑 베이스를 같이 눌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코디언이라는 악기가 좀 굉장히 연주하기가 좀 어려운 악기인 것 같아요. 건반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풍랑까지 같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 소리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예, 예, 하면서 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무거워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악기도 무겁고 네. 한 번에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악기인데 제가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연주해 볼까요? 네. 이 아코디언하고 정말 한 몸으로 여신으로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네. 근데 이 연주를 들으려면 어떤 곡인가 궁금한데 어떤 연주해 주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에서 예. 나왔었던 네. 곡이에요. 비창이라는 곡을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갖고 연주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네. 정말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어떤 기분이 드세요? 무대에 안 서본 사람들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네. 기계적인 연주를 하다가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연주를 하면서 또 하고 싶은 연주곡들을 연주하면서 제가 이제 건반에서 손을 탁 뗐을 때 막 그 우레가 앵콜 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때는 뭐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희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이 남한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걸 봤을 때도 약간 쑥스럽긴 하지만 감동을 받으면 뭐 브라보 막 그러고 와 이렇게 소리도 지르시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그런가요? 북한은 없어요. 어떡해요. 그냥 딱 다 느끼셨을 텐데 표현을 못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체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경직돼 있는 그런 체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감동을 받을지언정 표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맛배기로 보기엔 좀 안타까운데 한 곡만 더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어떤 곡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그럼 제가 좀 자주 연주하는 곡인데요. 헝가리 무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상당한 실력을 혼자 갖고 있기는 아깝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함께 호흡한다면 그 이상 더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공연 어느 정도 다니세요? 저 한 1년에 한 150회는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틀에 한 번 걸로요? 네, 그렇죠. 365일. 그러니까 예. 이틀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이 아코디언 연주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연습을 계속 하시나요? 그렇죠. 쉬는 날이면 계속 연습을 해요. 왜냐면 이게 건반 악기다 보니까 네.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손가락이 많이 굳어지거든요. 정말 그래요? 네, 네, 진짜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와, 그렇게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한국에 오신 게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2005년. 2005년에. 네, 2005년에 한국에 오신자마자 네. 달래 음악단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쵸. 제가 또 운 좋게 또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었죠. 맨 처음에는 이제 기획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왜요? 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 네. 굉장히 대한민국의 예쁜 여자 연예인들 정말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은데 하필이면 또 북한에서 오고 저는 제가 그렇게 막 예쁘다고 그냥 기본은 하지만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TV 나올 정도로는? 네, 네. 막 그렇게 뭐 연예인까지 네, 될 네. 비주얼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쪽에서의 어떤 기획 의도를 알고 나서는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달래 음악단 활동하시면서 연주만 하신 게 아니라 노래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노래 원래 잘하셨어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대학교 때 부전공으로 노래를 했었어요. 네. 부전공 아코디언 전공으로 했었고 부전공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연예기획사에 있을 때 트레이닝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앨범도 내고 그랬었어요. 네. MC 몽 씨하고 서커스 같이 노래했어요. 네, 그때 피처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아픔은 잊어요. 시간 맞춰 꼭 늦지 마세요. 어서 모이세요. 신나는 몽이유란가. 그렇게 유명한 분하고 예, 한다는 것 예, 자체도 예. 알았어요? 그쵸. 그때 좀 MC 몽 씨가 굉장히 잘 나갈 아, 때였거든요. 그렇죠. 서커스 불렀을 때. 네. 그때 그 1위도 되게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 노래가.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었어요. 그런데 솔로로도 앨범을 내셨잖아요. 네. 어떤 앨범이었죠? 세미 트로트 앨범이었었거든요. 네. 옛날 곡들을 리메이크를 해서 많이 곡이 수록이 됐었죠. 그러면 그 앨범 중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홀로아리랑. 홀로아리랑 네. 정말 좋죠. 네. 그 노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주시죠. 그럼 제가 2절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 내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오늘은 하루 종일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의 물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코디언 이제 좀 곁을 떠나가지고 임미경 씨하고 속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쪽 자리로 가보실까요? 네.
유경 씨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예쁜 여자 뭘 먹고 살까? 이슬을 먹고 살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대한민국 와서 저는 맛본 한식. 음식 중에서. 한식 중에서 네, 어떤 거요? 한식이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봤어요. 양식, 뭐 일식, 한식.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한식이 가장 입에 잘 맞고요. 그럼 유경 씨는 지금 혼자 이렇게 스케줄 관리도 하고 네. 건강 관리도 다 하시는데 음식도 만들어 드세요? 네, 저 요리 되게 잘 만들어요. 어떤 음식 잘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제가 12살 때 떨어졌었거든요. 12살 때 헤어졌다가 21살에 한국에서 만난 거죠. 네. 어머니가 먼저 탈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살림을 이제 한 아, 9년, 10년, 12살 때부터 집에서 살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요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북한에 있을 때 한류를 좀 경험하셨죠? 예, 어떤 저는- 한류를 경험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북한 TV를 잘 안 봤어요. 한국 드라마랑 한국 영화랑 그리고 한국 음악 그런 거를 많이 들었었어요. 보고 듣고 했었죠. 그 중에서 기억나는 드라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했을 때는 그 토마토라는 드라마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가을 동화 가을 동화. 네. 그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봤었죠. 근데 그런 드라마가 보면은 애틋하고 정말 사랑하는데 절절하고 했는데 네. 나만은 저럴 것이다 느꼈어요. 네, 대한민국 사회 하면 대부분의 남녀가 그런 로맨스를 하고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신데렐라가 되는 99%는 그렇게 신데렐라가 되는 줄 알고 올 때 탈북을 할 때 굉장히 이거 부푼 꿈을 근데 지금 신데렐라보다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자기 일도 갖고 있고 전 도리어 이렇게 예뻐서 뭐 간택된다는 옛날의 표현 네. 그런 표현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내 꿈을 펼치고 있고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힘들었어요. 그럴 수도 한국에 있겠네요. 금방 왔을 때 신데렐라가 될 줄 알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무거운 아코디언을 이렇게 쥐고 다녀야 돼? 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러면 그 실망하는 그 중에서 네. 사실 우리 드라마 속에 정말 잘생기신 뭐 장동건 씨, 네. 원빈 씨, 송승헌 씨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셨나요? 그런 분들은 못 만나 뵀고요. 저 그 토마토 주인공 김석훈 씨. 네. 저 되게 북한에 있을 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강을 한번 왔었어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거리에서 요 정도 사이에서 그 특강을 들었었거든요. 되게 기분이 엄청 묘하더라고요. 우리 한류 열풍 중에 가장 큰 거라면은 그 멋진 연예인들의 그런 네. 뭐 머리 스타일, 네. 화장법, 옷 입는 거,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그렇죠. 음식을 먹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네. 오셔서 그런 거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따라했었어요. 북한에서 그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여건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네. 이제 시장이나 이제 그런 상점에 가서 거의 똑같은 옷을 사 입을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정말요? 거의 와, 그렇게 네. 그런 옷만 골라서 사 입고 굉장히 좀 북한에 있을 땐 되게 화려하게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그 한류 때문에 딸하고 이런 거 많은 제재를 가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제가 있을 때도 굉장히 네. 제재를 많이 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 노동 단련대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갈 뻔했었죠.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보는 거가 그렇게 공공연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불법 행위거든요. 네. 근데 보다가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되게 큰일 났나 그런 겁은 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겁 나면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왜 괜히.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공연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보는데 그것도 이제 새까맣게 커튼을 다 쳐놓고 불빛도 새어나가지 않게 그러고 이제 집에서 몰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단련대 뭐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그런 게 불법이라고 하고 또 잘못된 일이라고 제재를 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드라마에 뭐 정치적인 그런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무슨 어떤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네. 왜 이거를 굳이 네. 이렇게 단속을 하고 못 보게 할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북한은 창살 없는 철청을 만들어 놓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접하고 이러다 보면 한국이란 사회가 북한보다 굉장히 잘 사네? 그런 심리를 다 갖잖아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이제 믿고 살게끔 네. 이제 그런 정치를 하는데 네.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이제 막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이게 딴 데로 아니구나. 그렇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이제 저처럼 탈북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럴까봐 이제 그런 거를 막 막는 것 같아요. 못 보게 하고 단속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전하는 여성 그리고 아코디언의 여신 되게 쑥스럽네요. 임유경 씨하고 네. 이 특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일명 임유경이 닮고 싶은 여인 이런 주제 어떨까 싶은데요. 임유경 씨가 존경하고 또 되고 싶은 여성 3명 꼽아봤습니다. 임유경이 닮고 싶은 여인. 글쎄요, 이 3인 중에 제가 상상하는 여인은 김희선? 김토마토에?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일 마지막 3번부터 열어볼게요. 와, 바람의 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네. 한비아 씨예요. 네. 어떻게 해서 이분을 그 여인으로 생각하게 되셨나요? 한비아 씨가 쓴 책들을 거의 다 봤어요. 예. 그 어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사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좀 멋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좀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정말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를 이제 좀 성인이 되면서 제 스스로한테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분한테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다. 예, 그래서 그 차트에다 제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네. 저는 참 놀라운 게 우리 아직 20대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근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제가 참 우리 유경 씨가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임유경이 닮고 싶은 여인 2번째 어떤 인물일까요? 가장 나답게 뜨겁게 화려하게 네. 유수연이라는 분을 꼽으셨어요. 사실 유수연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분이 쓴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제가 유수연의 독설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지방대를 다니다가 지방대를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무작정 배낭을 쥐고 이제 유학을 가신 거예요. 유학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이방인인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좀 굉장히 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으니까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은 뭐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해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분이 쓴 그런 책을 쭉 읽어 내려갔는데 20대, 30대는 아직 젊고 멋진 나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다면 어떤 문구일까요? 겸손하지 마라. 당신은 아직 그 정도로 위대하지 않다. 와, 네. 좀 글쎄요. 겸손하지 마라. 네. 그 정도로 위대하지가 않다. 네. 20대는 뭔가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나이기 때문에 굳이 20대부터 겸손해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대하지 않다. 그 문구가 그 문구가 겸손한 거네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었어요. 네, 그렇다면 임유경이 닮고 싶은 여인 그 네. 첫 번째 인물은 어떤 분일까요?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황미숙. 네.
아, 황미숙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그러시죠? 모르시죠? 저 여기서부터 한비아 씨 너무 잘 알고 유수연 씨는 아 이런 분 계신데 황미숙 씨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어머니. 아 그러시군요.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엄마가 지금 53세시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저희 엄마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저희 엄마가 보자 97년도면 37인가 8인가 그때 탈북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온 가족의 어떤 그런 생계를 위해서 탈북을 하신 거죠. 여자의 네. 몸으로 아빠도 모셔오고 저도 데려오고 동생도 이제 다 한국에 안전하게 그렇게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이 나에게 가장 힘이 돼준 사람이 어머니. 네.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까지가 그 한계가 있을까 네.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랑을 벌써 많이 알고 계신 우리 임유경 씨. 아, 임유경 씨 보면요. 팔방미인이 정말 따로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는 것도 또 자기의 가슴에 머리에 담아두는 그런 분이십니다.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저요? 네, 아까 얘기했죠. 겸손할 필요가 없다. 너는 위대하지 않다. 그쵸? 네. 그러네요. 아, 정말 엄청 예리하시네요. 네. 한 90점? 아, 네, 100점 만점에 겸손 없이 90점. 정말 90점? 네, 겸손 빼고. 네. 네. 겸손한 척 그러면 했다면 10점은 왜 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격이 좀 못됐어요, 솔직히. 네, 이렇게 좀 둥글게 가는 성격이 못돼가지고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한테서 너는 좀 성격이 좀 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듣는 편이거든요. 도전적이고 주관적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좋게 생각하면 아, 이제 그런 거고 네. 대신 주변 사람들은 좀 피곤한가 봐요. 예. 그래서 그거 5점이랑 공부를 못해요, 제가. 예. 어렸을 때 음악만 해서 그런지 공부에는 영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5점 5점 해서 공부 빼고는 다 잘하고 성격을 조금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점수를 매기라 그러면 한 70점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코디언도 못하죠. 얼굴도 안 예쁘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또 겸손한 척했네요. 우리 임유경 씨가 사실 이 탈북 미녀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우리 채널 A에서 방송하는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맞죠? 그 탈북 미녀들 쫙 앉아서 말씀하시던 네.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네. 재밌게도 하시고. 북한은 이렇게 남녀공학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근데 똑같이 도급제를 줘요. 한 줄이면 뭐 오늘 한 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설이었죠. 설에는 이 진행자로 또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또 채널 내에서 또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MC로 데뷔를 해봤거든요. 특집으로 데뷔를 했어요. 이제 남과 북의 어떤 그런 음악을 문화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틀어주는 그런 MC로 데뷔를 했었어요. 소감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토크할 때랑 또 제가 직접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는 거예요. 대본도 다 있는데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행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다는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임유경 씨 같이 도전하는 여성은 어떤 걸 행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은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는 너무너무 자유가 없는 그런 체제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자유가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거를 정말 제가 진짜 뼛속 깊이 느꼈거든요. 자유라는 단어는 비록 두 글자지만 그 두 글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말하면 자유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임유경 씨를 통해서 그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대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모든 분들께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다재다능한 임리경 씨 만나 뵙고 정말 활짝 웃게 되고 가슴까지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커다란 동상이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수말리 바닷길을 헤쳐온 사람들에게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위풍당당한 여인의 모습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징표처럼 보였죠.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영국으로부터 해방된 미국인들에게 자유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자유는 우리네 인생에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탈북자 행복열차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희영이었습니다.